여기 미국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가대표를 선택한 2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굳이 태극마크를 달지 않아도 되는 선수들이고 굳이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도 없는 선수들이죠. 그런데 이 선수들은 주전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한국 대표를 택했습니다. 이름은 저마이 존스 그리고 데인 더닝입니다. 단순한 한국계 선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증명한 대표팀 자원들이죠. 왜 이들은 미국 무대 대신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대표팀은 왜 이 두 이름을 끝까지 놓지 않았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기록보다 선택이 먼저였던 두 선수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마이 존스라는 이름이 처음부터 크게 알려졌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WBC 명단이 공개되자마자 가장 빠르게 팬들 입에 오르내린 이름 중 하나가 됐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대표팀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던 지점에 이 선수가 정확히 들어맞기 때문인데요. 우타 거포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 실제로 통했던 타자라는 점이죠. 저마이 존스는 2025 시즌 디트로이트에서 제한된 기회 속에서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70경기 남짓한 출전이었지만 타율은 2할 8푼대 장타율은 5할을 훌쩍 넘겼고 OPS는 0.9를 찍었죠. 단순히 홈런 몇 개 친 선수가 아니라 맞으면 장타가 되는 타구를 꾸준히 만들어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표팀 타선이 좌타자 위주로 짜여있는 상황에서 이런 우타 한 명의 존재는 상대 투수 입장에서 체감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지죠. 더 눈여겨볼 대목은 쓰임새입니다. 저마이 존스는 외야가 주 포지션이지만 마이너리그 시절 내야 경험도 적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좌익수, 우익수, 지명타자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고 단기전에서 가장 중요한 대타 카드로도 활용 가치가 크죠. 갑자기 투수가 바뀌고 한 타석에 경기 흐름이 갈리는 WBC 같은 대회에서는 이런 선수가 한 명 있느냐 없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실제로 저마이 존스는 메이저리그에서도 대타로 나서 강한 임팩트를 남긴 경험이 적지 않았고 본인 역시 역할에 대한 욕심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주전이 아니어도 괜찮고 벤치에서 시작해도 좋다는 태도는 대표팀 코칭 스태프가 이 선수를 높게 평가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죠. 무엇보다 이 선수의 합류가 인상적인 건 선택의 방향입니다.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낸 직후 굳이 WBC라는 단기전에 나설 필요는 없었는데요. 몸 상태 관리, 다음 시즌 준비만 생각해도 충분한 시점이었죠. 그런데 저마이 존스는 일찌감치 한국 대표팀에서 뛰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구단 공식 채널과 개인 SNS를 통해 태극마크 소식을 기쁘게 알리는 모습에서 이 선택이 마지못한 결정이 아니었다는 건 분명해 보였죠. 대표팀 입장에서는 단순히 쓸 수 있는 선수가 아니라 함께 뛰겠다고 마음먹은 선수가 들어온 셈입니다. 저마이 존스가 화제성과 임팩트를 담당한다면 데인 더닝은 결이 완전히 다른 쪽의 이야기인데요. 이 선수의 이름이 주는 울림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대표팀이 이 선수를 데려온 이유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더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죠. 데인 더닝은 한때 메이저리그 선발 로테이션을 꾸준히 돌던 투수였습니다. 평균 구속이 빠른 유형은 아니었지만 커터와 슬라이더를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제구, 경기 운영 능력으로 빅리그에서 자기 자리를 만들어낸 투수였죠. 실제로 선발로 100경기 이상을 소화한 경험은 이번 대표팀 투수진에서도 쉽게 찾기 어려운 자산입니다. 하지만 커리어는 언제나 직선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2024 시즌 어깨에 부상이 찾아오면서 상황이 급변했고 구속 저하와 함께 투구 밸런스가 무너졌죠. 결국 빅리그 무대에서 밀려나며 방출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선수들은 조용히 재기를 준비하는데요. 몸을 만들고 다시 계약을 따내기 위해 모든 걸 거기에 쏟아붓는 게 일반적인 선택이죠. 그런데 데인 더닝은 그 와중에 한국 대표팀을 선택했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더닝에게 WBC는 리스크에 가까운 무대입니다. 잘 던지면 본전, 혹시라도 부진하면 평가가 더 나빠질 수도 있죠. 그럼에도 이 선택이 나온 이유는 단순히 규정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국인 어머니를 둔 한국계 선수로서 태극마크를 다는 일에 대해 더닝은 분명한 의미를 부여해왔고 실제로 같은 피라는 문신을 왼팔에 새길 정도로 정체성을 표현해왔습니다. 대표팀 합류 역시 마지못한 선택이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손을 든 경우였죠. 류지현 감독이 밝힌 것처럼 대표팀은 단순히 이름값이 아니라 지난 시즌 성적, 몸 상태,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여 의지를 함께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닝은 그 기준을 충족한 선수였죠. 전력적으로 보더라도 데인 더닝의 가치는 분명합니다. 지금 대표팀은 선발 투수들의 피로도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고 짧은 이닝을 안정적으로 끊어줄 수 있는 투수의 존재가 중요하죠. 구속으로 찍어 누르는 타입은 아니지만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고 큰 경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경험을 가진 투수는 단기전에서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특히 토너먼트로 갈수록
이런 유형의 투수가 한 이닝, 두 이닝을 깔끔하게 막아주는 순간이 승부를 가리곤 하죠. 데인 더닝은 화려한 영웅 서사를 가진 선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표팀 명단을 차분히 뜯어보면 왜 이 이름이 들어갔는지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데요. 이 선수의 합류는 기대라기보다는 신뢰에 가깝죠. 조용하지만 그래서 더 묵직한 선택. 대표팀이 데인 더닝에게 바라는 역할은 아마도 바로 그 지점일 겁니다. 이번 WBC 대표팀이 이전과 가장 다른 지점은 저마이 존스와 데인 더닝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명단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같은 결의 선택을 한 이름들이 더 보이죠. 바로 라일리 준영 오브라이언과 셰이 위트컴입니다. 두 선수 모두 미국 국적을 가진 메이저리그 선수들이고 굳이 한국 대표팀을 선택하지 않아도 커리어에 큰 문제가 생길 선수들은 아니죠. 그럼에도 이들은 일찌감치 대표팀 합류 의지를 분명히 밝혔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먼저 라일리 오브라이언입니다.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보기 드문 유형 중 하나인 고속 싱커를 앞세운 마무리 자원인데요. 싱커 평균 구속이 98마일에 달하고 체감 구속은 그보다 더 빠르게 느껴지는 투수죠. 단순히 빠르기만 한 투수가 아니라 땅볼 유도에 특화된 구종 구조를 갖춘 투수라는 점에서 대표팀 불펜에 들어오면 역할이 뚜렷합니다. 완성도 면에서는 기복이 있지만 한 이닝을 통째로 맡길 수 있는 힘은 분명히 있는 선수죠.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태도였습니다. 한국 대표팀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오브라이언은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뽑아주면 무조건 간다는 말 한마디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했죠. 이건 단순한 외교용 멘트가 아니라 여러 차례 인터뷰를 통해 반복해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대표팀 입장에서는 이런 선수가 불펜에 한 명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죠. 셰이 위트컴 역시 비슷한 맥락에 놓여 있습니다. 마이너리그에서는 이미 검증된 거포 내야수였고 트리플 A 홈런왕까지 올라본 선수입니다. 빅리그에서의 성적은 아직 화려하지 않지만 장타력과 주력 그리고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활용도는 대표팀 입장에서 매력적인 카드죠. 수비에서의 불안함이라는 약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단기전에서 위트컴에게 요구되는 건 완성형 주전이 아니라 타선에 변수를 줄 수 있는 한 방의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 역시 대표팀 합류에 있어 주저함이 없었는데요. 한국계 선수라는 이름표보다 실제로 대표팀에 기여하고 싶다는 의지가 먼저 보였다는 점에서 코칭 스태프의 신뢰를 얻었죠. 이렇게 보면 이번 대표팀의 한국계 선수 구성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확실한 주전으로 불려온 선수는 아니라는 점이죠. 하지만 모두가 함께 뛰겠다고 선택한 선수들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표팀 명단은 단순히 국적 규정으로 채워진 명단이 아니라 의지와 방향성이 분명한 명단에 가까웠죠. 결국 이번 WBC에서 이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성적을 남길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대표팀은 실력만 모아놓은 팀이 아니라 태극마크를 달겠다는 선택을 한 선수들이 모인 팀이라는 점이죠. 저마이 존스, 데인 더닝, 라일리 준영 오브라이언, 셰이 위트컴. 이 4명의 합류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기록표가 아니라 그들이 서 있는 출발선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선 위에서 이번 대표팀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